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제가 전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전날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친구랑 같이 전시를 보고 온 날이었어요. 좋은 전시가 있으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딱딱한 설명보다는 쉬운 설명으로 제가 느낀 전시의 내용을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시라고 하면 작품이 갤러리에 걸려있고 관객은 수동적인 자세로 그 작품을 보고 나오는 전시 형태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시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관객들이 직접 전시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바 출신 펠릭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펠릭스의 애인 이름이 로스였어요. 로스가 에이즈에 걸려서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로스를 사랑했던 추억을 담은 작업을 발표하게 돼요. 그게 바로 로스모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전시장 바닥에 79kg의 사탕이 놓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관객들은 이 사탕을 자유롭게 가져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탕이 없어질 즈음에는 다시 전시장 측에서 79kg으로 무게를 맞춰두게 했고요. 로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사람들은 사탕을 통해서 로스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사탕을 먹었을 때 달콤함을 느끼면서 로스라는 존재를 몸에 흡수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작업에 있어서 작가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작업을 완성해 나가는 의미가 있는 관객 참여형 전시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트선제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미니멀리즘, 맥시멀리즘, 메커니즘 3, 4막 전시에서도 관객 참여형 전시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관객을 작업에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사물을 어떻게 전시하는지에 대한 작업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트선제센터는 층별로 다른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전시는 2층과 3층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층을 먼저 볼게요. 전시장에 딱 들어가면 선반에 쌓여있는 수백 개의 종이 상자들이 보여요. 이 상자 안에는 6명의 작가가 작업한 정말 다양한 오브제, 소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관객은 이 상자를 랜덤으로 골라서 가져가거나 미리 상자를 열어보고 마음에 드는 소품을 확인하고 상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상자를 한 개만 가져가도 되고 몇십 상자를 가져가도 돼요. 여러 개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카트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상자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4개의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테이블마다 색이나 소재, 조명이 다 다릅니다. 테이블 4개 모두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2개 테이블에만 실시간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이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자유롭게 오브제를 관찰하고 여러 개의 오브제를 합쳐서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이 작업을 통해서 관객은 작가가 의도한 소품을 카메라를 통해서 혹은 눈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소재의 테이블과 조명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이 소품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 5개의 작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뉴 레드 오더라는 그룹의 작업이에요. 미국의 인종차별 성향을 가진 IORM이라는 한 단체가 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하는 의식과 예복을 사용하면서도 백인만을 위한 파괴적인 행위를 주장한다고 해요. 이 뉴 레드 오더라는 그룹은 이 단체의 이러한 방식을 다시 차용해서 이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폭력적인지 풍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스를 보시면 정말 우리가 길 가다가 보는 사이비 종교 신도를 모집하는 것 같은 부스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스를 설치해 둔 것도 그런 이유에서로 보여요. 이 작업에서는 뉴 레드 오더 그룹의 굿즈인 키링, 마그넷, 에코백, 티셔츠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굿즈들을 실제로 천안 룩 비욘드라는 샵에서 관객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네, 더 안으로 들어가면 헤셀 비에르그의 작업이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이 귀엽고 센스있게 전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징그러운 소품이 있기도 하고 이상한 그릇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헤셀 비에르그는 음식 지도를 개발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음식 안에 담겨진 다양한 문화적인 맥락을 기호의 형태로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작업입니다.
작가는 음식이라는 소재에 늘 관심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음식을 포장하는 빈도가 무척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음식 포장이라는 새로운 식사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전시를 관람한 관객이 원하면 초코칩 해삼이 갈아져서 올라간 아이스크림을 포장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했어요. 저도 전시를 다 보고 나갈 때 직원분께 요청해서 이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도 종로에 위치한 공간이라는 바에 가면 작가가 제작한 특수 그릇 위에 올라간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면 방송 촬영을 하는 것 같은 스튜디오 현장이 보입니다. 뒤에는 주방으로 보이는 사진 배경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작업은 덤플링 클럽이라는 작업인데요. 바로 만두 레시피를 만들고 공유하는 워크숍의 형태인 작업입니다. 만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음식이잖아요. 생김새도 레시피도 맛도 나라와 문화마다 전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뿌리나 삶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작가는 생각한 거예요. 관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가져가서 자기만의 만두 레시피를 적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레시피를 작성하고 준비된 파일철에 종이를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레시피 종이를 살펴보고 그 레시피가 마음에 들면 복사기에서 복사를 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단순히 만두 레시피를 나름대로 적어본 사람도 있지만 그 만두 안에 자신의 삶이나 생각, 가치관을 적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스토리를 담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이 참여해서 어떤 작업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점이 참 재밌고 트렌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덤플링 클럽의 만두도 강남구의 파인앤코라는 매장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슈퍼플렉스의 프리비어라는 작업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관객을 관객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용자라고 불러요. 작품을 보는 사람이 작품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작업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라는 것이죠. 이 프리비어라는 작품은 실제로 맥주를 제작하면서 오픈소스 방식으로 레시피를 만들고 디자인을 해냈다고 해요. 2004년부터 진행된 작업이고 이 전시를 위해서 브루어리 304라는 서대문구의 수제맥주집과 협업해서 맥주를 만들고 굿즈도 같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대문구 브루어리 304에서 이 맥주를 마셔볼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공간에 빔으로 화면 2개가 보여지는데요.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3층 위에서 본 테이블 2개에 카메라는 있지만 모니터가 없다고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그 카메라에 비춰진 화면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었어요. 밑에 있는 관객이 빔을 통해서 위에 있는 관객이 물건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관객끼리 이렇게 관계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해둔 게 너무 재밌었고 3층에 있는 사람은 2층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점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스라 작가의 작업이 보이는데요. 작가는 상상했던 것을 실제로 봤을 때 구조적인 부분에서 실망을 했던 적이 많았다고 해요. 여기에 있는 귀엽고 유머러스한 소품들은 작가의 상상이 실제화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선과 세상의 일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원시적인 망치의 모양부터 작가의 상상 속 인물 특성이 반영된 판타지적인 망치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좋았던 점은 관객이 이 망치나 소품들을 자유롭게 만져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시에 있는 작가의 작업은 만질 수 없는 것이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차스라 작가의 이 망치들은 관객이 자유롭게 만질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작가의 의도가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었고요. 사실 망치라고는 하지만 못을 박을 힘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은 물체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망치라고 하는 소품이 완벽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관객이 헤집고 들어갈 빈틈이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망치를 관객이 작품으로 대하면서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서 관객과 작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쓸모있고 재미있는 물건이 된다는 점이 작가의 상상을 관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무척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아트선지센터의 전시를 제 기준에서 해석하고 설명해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1층에서는 아도이 앨범 표지 작가로 유명한 옥승철 작가의 전시도 진행되고 있기도 해요. 서울에 사시거나 종로가 멀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제 설명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관객 참여형 전시를 즐겨보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주변 산책하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산책도 즐기시고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